안녕. 오늘은 나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선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사람이 나쁠 수 있나? 나쁘다는 거의 기준은 뭘까? 나는 누구를 나쁘다고 할까? 법에서 범죄라고 정의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애매하더라고. 분명히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을 나쁘다고 느끼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 파트너인 박 대표님이 경쟁사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하셔. 경쟁사가 사람을 고용해서 박 대표님이 예전에 운영하셨던 서비스 콜센터에 전화를 했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서 신고한다고 막 협박했다고 하시더라고. 박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나쁜 놈이지. 그럼 경쟁사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나쁜 놈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나쁜 놈일까? 이 간단한 예시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좋고 나쁜 거는 상대적일 수 있고, 우리가 상대를 나쁘다고 느끼는 건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 거야. 그 상대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결과는 상대의 이익, 나의 피해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나쁘다고 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쟁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 행동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맞는 일이야. 그 행동이 잘 됐다, 나빴다가 아니고 그 관점에서는 맞는 일이라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가치관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바로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게 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 이렇게 상상해보자. 경쟁사는 자신의 이익 추구가 다른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약 알았다면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몰랐다면 이걸 과연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야,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모르는 게 나쁜 거 아니야? 등의 반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문이야. 사실 알고 잘못한 것, 모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밖에 모르는 일이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걸 양심이라고 하지. 그래서 판단이 불가능한 잘잘못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저렇게 행동하게 한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방금 전에 알아봤잖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어. 이것의 원인은 가치관이었고, 그렇다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이 필요할까? 그 가치관의 내용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생각해 본 거는 세 가지야. 바로 공감, 배려, 눈치인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내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을 눈치라 그래.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공감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배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면서 눈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런 가치관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성장 배경에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해. 당연히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못하는 거잖아. 그지? 이제 남은 문제는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배울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배움의 시작은 내가 나 이거 몰라 라는 것을
알아채는 메타인지라는 말에서 시작을 해.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야. 하지만 현대인들은 신경 써야 할 외부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면을 신경 써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존재해. 모르니까 지금 내가 말할 수 없겠지?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공감, 배려, 눈치라는 것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을 가능성도 나는 무시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지. 이걸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는 되돌아보기, 둘째는 책 보기. 넘치는 SNS와 콘텐츠 속에서 나도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래서 나도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나 같은 경우에는 성경 보는 시간 아침에, 그리고 집에서 저녁에 30분 사이클 타는 시간을 최대한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어. 책을 보는 거는 공감, 배려, 눈치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직 책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 졸업하고 나서 책을 한 번도 안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 간의 심리 묘사나 감정 묘사가 잘 된 소설이나 수필집 같은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책이 익숙해진 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 이제 정리할게. 아마도 나 또한 누군가의 기억에는 나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 다만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인 거거든. 아주 조금씩만 더 괜찮은 사람이 돼보자고. 또 보자.